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산업의 미래를 꿈꾸고 있고 구글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지요. 아메리칸 웰 콜포레이션, 줄여서 아웰이라고 불리는 회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은 평소와 같이 회사 소개, 사업 소개, 매출 분석, 수익률 분석, 위험 요소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업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이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분석을 해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이 기업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기업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 요소 부분과 기업의 수익성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멜은 2006년 설립된 원격 진료 전문 기업입니다. 9월 30일에 상장되었죠.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이미 구글과 LG의 투자를 받으며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하드웨어를 구비하면 집에서 피검사와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는 모두 가능케 하고요. 물론 하드웨어가 없어도 됩니다. 특히 IoT 기기들과 결합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와 또 의사 수의 부족으로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로 인해 원격 의료 시장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멜은 AMG라는 자체 가맹 의료진들도 보유하며 여러 가지 의료 위험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구글의 아멜 투자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히 볼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은 아멜에 1억 불을 투자했는데요. 조건 중에는 1년 이내로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날짜로 보면 2021년 9월 16일 되겠네요. 대신 아멜은 평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했는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죠. 사실 구글의 이제 투자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기술 협력까지도 관여가 되었습니다. 구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이죠.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과 노하우를 아멜의 원격 진료 사업에 접목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아멜에 접속하면 디지털 웨이팅 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AI 채팅봇이 있는데 이 AI 봇을 통해서 웬만한 진단은 다 처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AI를 통해 처방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구글의 번역, 자막, 통역 등과 같은 기타 기술과도 접목이 되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AI와 다양한 언어를 통해 상담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캘린더 그리고 지메일이랑도 연동이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구글은 계속 핏핏을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핏핏을 통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구글의 최종 목표는 의료산업 진출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건 아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멜의 미션은 공급자, 보험자, 환자 등을 연결하고요. 더 편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멜은 현재 미국의 55개가 넘는 보험사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2,000개가 넘는 병원들과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6만 2,000개가 넘는 프로바이더들과 이제 거래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멜을 통한 방문 고객 수의 추이인데요. 2020년 3분기에는 총 140만 명의 고객 방문을 기록하며 이렇게 가면 전년도 대비 454%나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서 할게요. 의료 시스템이면 손님만큼이나 중요한 게 의사와 같은 프로바이더들이죠. 19년 3분기에는 기준으로 약 6,000개의 프로바이더들이 아멜과 같이 거래를 했는데요. 프로바이더들이 2020년 3분기 기준에는 1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프로바이더들은 아멜이 자체 구성한 AMG가 아닌 외부 의사들이었습니다. AMG가 약 2,000명 정도 증가할 때 외부 프로바이더들은 약 54,000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자체 보유한 AMG고 초록색이 이제 다른 협력하는 제3자 업체들입니다. 꾸준히 그래도 프로바이더들이 증가하고 있죠. 고객들은 이제 아멜의 원격 진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어디서나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내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 큰
그러니까 큰 불편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병원 한번 가려면은 약속 잡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막 엄청 아파도 응급실 가는 거 아니면 기본으로 며칠은 기다려야 의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원격 진료를 하면 이렇게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큰 장점 중 하나가 처방전인데요. 아, 정말 미국에서는 이 처방전 또 하나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격 진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받고 궁극적으로 처방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뒤에 위험 요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원격 진료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보면 특별하지가 않고 뭔가 엄청나게 혁신적이지만 혁신적이지가 않아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편리성에 대한 장점을 토대로 원격 진료 시장은 2027년까지 약 237%가량 증가하며 토탈 714억 불 가량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이죠. 원격 시장, 이제 원격 진료는 이제 북미, 특히 미국에서 이제 비중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돼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쵸? 그럼 아멜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아멜은 서브스크립션, 비짓, 그리고 기타 수익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독 수익이죠. 손님들로부터 하여금 아멜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독 수익이에요. 이 구독은 환자와 프로바이더들 모두에게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짓, 그러니까 환자가 원격 진료를 끝낼 수 없고, 그러니까 환자가 원격 진료로 이제 끝낼 수 없고 수술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할 때 환자와 프로바이더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얻는 수수료 수익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수입이 있는데요. 아멜은 텔레카트와 키오스크 등 다양하고 간편한 의료기기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환자가 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학교와 회사 같은 곳에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용 혈압 측정기, 당뇨 체크, 엑스레이, 피검사 등등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큰 병이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체크와 증상만으로도 진찰과 처방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이게 또 IoT 기계들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실시간으로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럼 세그멘트별 매출 구조를 볼까요? 구독 수익이 39%, 방문 수익이 49.2%, 그리고 기타 수익이 11.8%를 기록했네요. 전체 매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2020년도 9개월 1월부터 9월까지의 9개월치 누적 매출이에요. 그럼 최근 2년간의 매출 추이를 볼게요. 구독 서비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아멜 전체 매출의 56%가량을 기록하며 대표 매출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방문 매출이 크게 급증하면서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2년간 34% 성장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매출을 먼저 볼게요. 기타 매출도 2년간 꾸준히 이제 34%가 성장했는데요. 죄송합니다. 60% 정도가 성장했네요. 그러니까 보면 모든 섹터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해 주었어요. 그런데 방문 진료의 매출을 볼게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방문 진료의 수수료 수익이 더 크게 성장했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방문 수익이 더 올라갔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아도 코로나에 걸렸거나 진짜 아프면 원격 진료로 대화만 하고 끝낼 것 같진 않아요. 무조건 병원 간다 해야죠. 그냥 사람 심리가 정말 아프면 그래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진찰받고 괜찮다라는 말을 직접 듣는 게 뭐 심리적으로 편하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는 기존의 의료 방식의 보완제일 뿐이지 대체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평시적인 상황에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나 간단한 통증이 있을 때는 원격 진료를 이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IoT 기기들과 연합되면서 이 매출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매출됐죠? 그럼 다음으로 아멜의 위험 요소를 볼게요. 일단 아멜도 만성 적자 상태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5,200만 불, 8,800만 불의 적자를 냈고 2020년도에는 9개월간에 1억 7,400만 불의 적자를 냈어요. 본인들도 앞으로도 이 적자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면 매출 성장 비율보다 적자폭 상승 비율이 더 커요. 그리고 이번에서 설명드릴 건데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멜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치명적인 한계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멜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보험이에요. 아까 미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멜도 결국 의료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요. 또 AI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미국의 부족한 의사와 보험, 그러니까 아멜은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의 대안을 제공해주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기존의 의사와 보험 회사들의 강력한 네트워크 체제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걸 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굉장히 클 테지만요. 근데 이건 또 예를 들면 결제 서비스랑 같아요. 아무리 새로운 결제 방식이 발생해도 비트코인 결제와 같은 이제 뭐 이런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는 한 결국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구축해 놓은 결제 서비스 틀 안에서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멜이 1부터 10까지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는 한 이 큰 시장에서의 수익은, 그러니까 이 큰 시장에서의 수익의 일부만을 떼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익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보험사와 또 의사가 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자료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의료 진단 실패 등에 의한 이유로 의료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멜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 종사하면 다 똑같은 거겠죠? 네 번째로는 이 업계 1위인 텔라닥으로부터의 특허 소송입니다. 텔라닥은 9월 14일에 아멜한테 이제 총 9개의 부분의 기술적 특허 소송을 공표했는데요. 이 과정이 아직까지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주시라면 이 내용들을 잘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PSR인데요. 지금 아멜의 PSR은 27.6배예요. 애플이 7.8배이고 헬스케어 산업이 평균이 6.7배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 굉장히 높은 수치죠. 텔라닥보다는 낮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멜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멜의 한 주당 가격이 낮은 거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페니스탁이라고 저평가됐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단순한 비교는 틀렸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생각보다 낮은 진입장벽인데요. 이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성이 큰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약간 우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손님과 드라이버를 이제 연결해주는 것처럼 아멜은 손님과 프로바이더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이라면 단순히 연결해주기 전에 1차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아멜의 AI 서비스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수록 얘네의 수익은 커질 것 같아요. 그럼 경쟁 쪽을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첫째로는 텔라닥이 있어요. 텔라닥은 기존에도 위협적이었는데 이번에 리본고와 합병을 하면서 업계의 독보적인 1위가 돼버렸죠. 그럼 텔라닥과 아멜의 매출과 적자 수준을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이 텔라닥이고 왼쪽이 아멜입니다. 텔라닥의 2020년도 9개월 누적 매출은 그러니까 약 7억만 불로 7억 불, 죄송해요. 7억 불로, 숫자도 못하네, 이제. 7억 불로 아멜보다 약 3.9배 정도의 사이즈가 컸어요. 그런데 수익성을 보면 아멜은 이동안 1억 7천만 불의 적자를 낸 반면 텔라닥은 9천만 불의 이제 적자를 내며 적자폭은 텔라닥이 더 적었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업계 자체가 지금은 수익성이 그러니까 적은 적자 상태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가와 줌의 진출인데요. 그리고 마가, 줌, 그리고 기존 보험업계의 진출이죠. 자세히 말하면. 마가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이 마가도 모자라서 줌까지 이제 이 원격 진료 시장에 진입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마가는 자체 AI 기술과 IoT 그리고 시장 장악력을 토대로 이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줌 같은 경우는 화상 서비스의 강점을 통해 진출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 업계들도 원격 진료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볼 때 정말 앞으로 경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멜의 좋은 시나리오는 구글이나 다른 보험 업계에 인수를 당하는 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고의 시나리오는 구글에 인수당하는 거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주주님들은 대박 나시겠죠. 현금 부자인 구글 입장에서는 새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게 더 빨라 보여요. 이거 아마존 며칠 전에 이분의 이제 인터뷰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아멜의 주가가 팍 떨어졌죠. 다음은 아멜의 수익률을 볼게요. 아멜의 매출 증가율은 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78%의 매출을 증가했어요. 경쟁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워낙 큰 시장이라서 아멜도 꾸준히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2018년 48%를 기준으로 꾸준히 줄어들면서 2020년도에는 36%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36%라는 것은 연구개발비와 관리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의 비중이 36%보다 낮아야지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아멜은 구조적으로 볼 때 단시간에 흑자를 낼 수 있어 보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순이익률이 해가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고 상장을 한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96%의 순이익률을 기록했네요. 적자죠. 예. 순적자폭도 이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대비 직원 보상 비율을 볼게요. 7%에서 8% 하던 이 이제 직원 보상 비율이 상장을 하고 나서 2020년도에는 58%로 증가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전체 매출의 58%가 스탁옵션과 같은 직원 보상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매출 총 이익률이 낮아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직원 보상금까지 크게 늘어나 버리니까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기 직원 보상 비용은 매출 원가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관리비용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에 모두 포함된 직원 보상의 합이에요. 뭐 이게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직원 보상 이거 금액은 현금 흐름에선 다시 플러스로 애드백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연구개발비와 관리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따로 볼게요.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매년 31%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용과 여기 마케팅 비용인데요. 관리비용의 비중이 32%에서 75%로 증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관리비용에서 차지하는 직원보상 비용이 커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얘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만 이렇게 파티를 벌리면 어떡하나요?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저는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차라리 연구개발 비용이 팍 늘거나 마케팅 비용이 팍 늘면은 그나마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관리 비용은 아니죠. 종합적으로 보면 아멜의 매출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낮은 매출 총이익률과 너무 과도한 영업비용으로 만성 적자 구조입니다. 78%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 매출 증가율로도 커버가 안 될 비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는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죠. 자, 아멜의 결론입니다. 아멜은 의료산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는 기업인 것 같아요. 원격 의료 시장은 향후 700억 불 이상의 규모로 성장 가능할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데요. 아멜은 최근 78%의 폭풍 매출 성장을 이루었죠. 앞으로도 이 매출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구글의 선택을 받으면서 구글과 시너지를 발휘해 AI 진료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이 지원해준다는데 이게 무슨 걱정이 있냐 그런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업종 특성상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장 후에 직원 보상이 전체 매출의 58%나 차지하고 관리 비용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등 정말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중복돼 있어요. 몇 개는. 지금은 주식 발행으로 현금이 풍부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쵸.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이로 인해 상장 전에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어요. 아멜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누차 설명드렸듯 만성 적자 상태이고요. 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리고 뭐 마가, 줌, 그리고 대형 보험업계랑도 이제 경쟁을 해야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뭐 경쟁으로 이제 수익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해야죠. 특히 며칠 전에 이제 아마존이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죠. 이분 때문에. 아마존이랑은 싸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멜의 PSR은 27.6배로 주식 단가가 싼 거지 사실 아멜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특별하지만 생각보다 특별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한 영상들과 비교하면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이 오늘 좀 많이 담겼는데요. 아멜 주주분들께서는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장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인간 지표라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주식들은 또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크고 하향 산업이 아니라서 성장 가능성은 꾸준히 존재해 보입니다. 아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뭐니 해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박은 구글의 인수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격려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나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지적해주세요. 제가 바로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